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예, 제가 의원님과 전화 통화를 아유, 청취자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퇴근길 되시고 행복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는 오늘 하루는 어떻습니까? 네, 글쎄요. 좀 며칠째 머리가 무거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아, 며칠째, 요즘 네. 늘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큰 죄인의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특히나 12월 3일 이후에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느끼는 책임감 그리고 송구함은 더 큽니다. 그래서 늘 송구한 마음으로 또 조금이라도 제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 이후에 김상욱 의원의 네. 이름이 저희에게 이제 각인이 됐습니다. 부끄러움,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들께 늘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염려를 드리고 불안함을 드리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께서 충분히 생각해야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원칙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정치라는 공간에서 쉽게 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에 참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바로 잡아야 된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제대로 된 보수로 또 진보는 언제나 혁신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본연의 진보의 모습으로 또 서로 비난하고 공격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 간의 가치를 추구하고 서로 간의 존중을 하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게 정치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면서 국민을 받드는 정상적인 상식적인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예. 이렇게하지만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가 어디죠? 저는 울산 남구 갓 지역, 그러니까 울산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보수세가 강하고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곳입니다. 거기를 네. 좀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이 초선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에서 이제 지역 기반이 많이 약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셨다는 건 그래도 네네. 지지가 높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지역에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께서 다들 환영해 주시고요. 제가 네. 변호사 생활을 지역에서 조금 오래 했었는데 네. 제 장점이라면 그때 울산에 넓게 인맥이 넓었다는 것과 변호사하면서 욕을 많이 먹지는 않아서 네. 사람들이 많이 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밥은 안 굶겠다, 어디 가도 다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걸 되게 행복감으로 살아봤는데 도리어 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욕을 많이 먹기 시작하고 어디 갈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좀 도리어 많은 걸 잃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해봅니다. 개인만 놓고 본다면 변호사 할 때 모두 더 시간적으로도 편하고 또 도리어 더 많은 환영을 받았었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편했었는데 네. 사실 정치를 한다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칭찬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때론 불명예도 감수하고 때론 비난도 감수하고 때론 경제적 사회적 곤궁함도 감수하면서 그런 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사회에서 실현하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옳다고 믿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 이걸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국회의원이 되시겠다고 이제 선거운동 하실 때 그때 가지셨던 네네. 마음과 국회의원이 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연애할 좀 때 달라진 것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연애할 때는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잘 못해줘 이런 얘기처럼 전과 후가 네. 달라지셨나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의원님. 저는 이제 몇 번 마음이 바뀐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꼭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강력한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 정치에 하게 된 것은 이제 지역에서 타천 추천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꼭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평이 많아서 뭐 좀 자연스럽게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직 정치 자체를 잘 모르고 또 저가 많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초선 때는 열심히 선배들 모시면서 하나하나 많이 배워야겠다. 내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배우는 걸 먼저 해야겠다. 그 생각이 훨씬 강했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마음은 막연하게 있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동안만큼이라도 공인다운 공인이 되어야겠다. 국민들께 받드는 정치를 해야겠다. 그 예. 마음만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예.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제 생각이 조금씩 또 바뀌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정치 현실이라는 곳이 이제 사람들의 자리 싸움 또는 당리당략 때문에 옳은 걸 옳다고 하지 못하고 틀린 걸 틀리다 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조금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12월 3일 그날이 결정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을 바꾸게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아마 우리 광주 시민들도 1980년 5월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날 기점으로 생각이 바뀌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12월 3일 국회에서 무장 군인이 국회로 난입을 하고 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 그걸 막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날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기도 하면서 또 평생 지켜야 될 사표 같은 가르침을 준 날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헌법을 지키겠다고 수호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연히 겸손은 해야겠지만 지식과 경험이 모자라다는 생각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물러서거나 할 말을 하지 않게 되면 국민들께서 다칠 수 있고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일 때는 누구보다도 용기 있게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질 수 있고 국민들이 다칠 수 있다. 제가 그것을 너무나 절박하게 느꼈던 날이 12월 3일 밤이었고요. 그날 인터뷰하신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주체할 수 없는 복받침의 그 흐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의 강단보다 시간이 가면서 더 내리시는 모습들이 더 강해졌거든요. 저희가 겉에서 보기에는. 네네. 실질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12월 3일, 4일 때 정말 말씀 올렸던 것처럼 평생 잊지 못할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표가 되었습니다. 예. 반드시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라는 그날 저는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더라도 해야 한다라는 각오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걸 놓으면서 이걸 해야 한다라는 좀 절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좀 큰 용기를 주고 방향을 정해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좀 빨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디고 있죠. 예.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그때 제가 12월 7일 국회로 돌아와서도 기자님들께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우리 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라는 맹목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있고 이 진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고 또 이 진영 논리를 이 일이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진영 논리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 이 이후에 있었던 두세 달간의 지난 과정들을 보면 그런 진영 논리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옳고 그름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진영의 승패만 생각하는 단계까지 오고 그래서 너무나 반인륜적인 저는 광주 극남로에서 탄핵 반대, 계엄 찬성, 계엄군이 십자군이다 표현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당함을 느꼈습니다. 반인륜적인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진영 논리가 너무 공고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도 좀 제 성격이 원래 되게 온순한 성격인데 예. 그런데도 이것만큼은 아니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결심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원님이 지금 소속이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만 국힘에서 문매를 맡고 있다. 거의 뭐 린치급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많이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국민들을 염려해 주시는 발언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의원님이 염려가 되거든요. 과연 그 다수 속에서 혼자 이런 의로운 생각을 지켜내기가 웬만해서는 쉽지 않을 텐데 어느 정도 급입니까? 저는 제가 하는 행동들이 달걀로 바위치기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가 바뀌어야 한다.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추구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익 집단화, 기득권 집단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 지역구인 울산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대구에서도 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그런 얘기들 하면 공격을 많이 받겠죠. 보수의 배신자라는 얘기도 듣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이런 노력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공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헌법을 수호하겠다 선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달걀로 바위치기입니다. 당연히 달걀이 깨지겠죠. 제가 제 힘으로 모든 걸 바꿔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이 반작용 때문에 저에 대한 공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재기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달걀이 깨지지 바위가 깨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단에서 여러 가지 말로 공격하면 당해낼 수도 없고요, 사실이요. 하지만 그래도 달걀로 바위치기고 달걀이 깨지겠지만 그래도 이 노력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제가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이 말과 행동으로 작은 파문을 낼 수가 있고 그 파문으로 다른 누군가 또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저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정치를 바로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까지 침묵해버린다면 그런 파문을 낼 기회가 많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은 파문을 내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달걀로 바위치기라서 깨지는 달걀이 될지라도 파문을 계속해서 내고 소리를 내고 새로운 지향점을 얘기하는 것이 저의 의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사국 의원이 지금 보수가 아니십니까? 네, 보수입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왜 보수의 배신자라는 표현을 쓸까요? 저는 보수의 참 가치와 참 지향점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이익 집단화 또는 진영 논리에 갇힌 보수가 되어버려서 보수의 가치를 잊어버려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또 포용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만들기를 원하고요. 또 진보를 통해서 진보에서는 다양한 혁신적인 실험을 하는 것이 진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실험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가치가 된 것을 또 넓게 포용과 품위로 받아들여서 사회 제도화시키는 것이 보수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런 보수의 가치에서 절대 수호해야 될 수호 가치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그리고 법치국가의 원리이고요. 이것이 보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건강한 보수가 되어야지만 대한민국이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또 극단주의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성장, 미래를 위한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의 보수의 모습은 이런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런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나 또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나 또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이런 쪽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얘기를 하거나 이 가치를 기준으로 의사 판단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2월 3일 날 반헌법적인 또 반민주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경계하고 누구보다 바로잡기 위해 앞서야 할 사람들이 저는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수호 가치가 민주주의고 헌정질서이고 법치국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를 추구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만 가는 거고 민주당은 진보 성향만 가는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 지금 정당이 거대 양당으로 진영 논리로 굳어져 버렸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란 것이 원칙적으로는 가치 추구여야 하는데 지금은 가치 추구 집단이라기보다는 진영으로 나눠진 이익 집단화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의문이 들고요. 예. 국민의힘도 보수인지 진보인지 헷갈립니다. 구체적 법안에 가면 둘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보니까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 우리는 무조건 맞다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극단의 다툼으로 가고 있어요. 좀 바람이 있다면 예.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물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건강하게 뿌리째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좀 독일처럼 여러 정당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연립하는 형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보수라 하더라도 공정질서당, 자유당 이렇게 여러 당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진보 쪽도 여성당, 녹색당 또 여러 가치 추구에 따라서 여러 당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당이 진영이 아니라 가치 추구 위주로 중심 잡아져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로의 헌법 개정도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24일에 광주 5.18 국립묘지 참배하셨죠. 그리고 네네. 금남로 탄핵 반대 집회 진심으로 선고하다. 또 네. 말씀도 사과도 하셨었고. 네네. 국민의힘에서 또 한 말씀 들으셨겠죠?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그걸로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했습니다. 네. 옳은 일이고요.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마음의 소리가 꼭 가서 반드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또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고요. 사실 가기 전에 이런 크고 작은 압박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갔다 오면 당에서 더 외로워질 것이다 하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더 외로워지고 더 공격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네. 정말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광주 민주묘지를 가서 네. 묘지 한 기에 제가 헌화를 하면서 한 분 한 분의 희생자분들 사진을 보면 많이 좀 스스로를 좀 되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희생자분들 중에 여중생도 있고 남고생도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께서 목숨 바쳐 지키려고 했던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바쳐서 청춘을 바쳐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그 민주주의를 제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또는 제가 조금 더 이익되고 제가 조금 더 손해되는 게 싫어서 약을수를 쓴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지켜가야겠다 다짐을 하고 오는 저에게도 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힘이 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좀 생각도. 네,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광주에 오시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의 그 정이 느껴지시던가요? 일단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 더 많으시겠죠, 당연히. 저를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그래도 시민들께서 몇몇 분들께서 알아보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제가 송구한 마음이 커서 한 분 한 분 시민들 뵐 때마다 큰자리라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속한 정당에서 탄핵 반대 집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 모습이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탄핵은 당연히 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을 빨리 좀 잠재워 드려야 되고요.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원리 이걸 회복을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정치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가장 힘든 점은 뭡니까? 제가 지금 가장 힘든 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혼란이 빨리 수습되지 않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거. 예. 그 자체가 국민들께 저는 더 큰 송구함으로 다가와서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요. 예. 또 하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 동지가 없이. 네. 또 예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후원하시던 분들의 후원도 끊어지고 지역에서 이제
이것 당협도 해산이 되고 시구 의원들도 다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동료 당의 선후배 의원님들의 지지도 못 받고 있고 이제 좀 아무래도 저를 불편해하시는 분도 많아지시고 또 네. 지역에서는 저에게 탈당 요구 또 심지어 이제 국회의원에서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는 요구도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좀 혼자 되는 고립감이 있는데 예. 뭐 제가 틀린 길이라면 당연히 고쳐야겠죠. 늘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라도 옳은 길이라고 제가 생각이 된다면 외롭더라도 또 가야 되는 길이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라는 게 혼자 할 수는 없어서 현재 지금 맞아요. 국민의힘 그렇게 울산시당 힘들어요. 울산시당 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하셨고 당내에서나 지역에서 여러 압박이 지금 있고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또 힘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동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동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마음 약하게 먹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가 꼭 필요합니다. 저 혼자라도 바른 보수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누군가는 또 손을 잡고 같이 하자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손을 잡아주는 분이 안 계시는군요. 몇 분 계시긴 한데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셔가지고요. 예. 아직은 조금 아직까지 좀 외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디님께서 말씀만 주셔서 힘을 많이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인터뷰를 할 때 의원님 걱정을 좀 합니다. 아이고, 제가 걱정, 제가 요새 더 많이 웃으려고 해요. 제가 더 많이 웃어야 저를 보시는 분들께서 또 즐겁고 힘이 나실 텐데 제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더 많이 웃으려고 하는데 제가 더 많이 웃어서 더 좋은 기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좀 힘이 누군가가 좀 주셨으면 좋겠고 명태균 특검법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혼자 찬성을 하셨습니다. 정말 반대하고 싶었던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명태균 특검법이라는 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대선에도 조기 대선에 있을 경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또 저희 당 동료 의원들을 상당히 겨냥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쟁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잘 수사해서 제가 반대할 명분을 주십시오 했는데 아쉽게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 같아요. 네. 녹취록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 검찰에서 미리 다 알았을 텐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지요. 또 일선검사 8명이 연명으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부에서 묵살이 된 상황도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방향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나 또 검찰에서 당시에 경호청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반려하는 모습도 저로 하여금 검찰이 지금 너무 정무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우려를 주게 됐고요. 무엇보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분은 벌 받아야 되고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요. 잘못된 것을 정무적인 이유로 또는 당리당략으로 덮고 간다면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예. 그 생각 때문에 제가 또 욕먹겠구나, 또 혼자 되겠구나, 아이고 또 시급하겠구나 하면서 아이고 어쩔 수 없다 하고 찬성을 눌렀는데 예. 찬성 누른 값을 치르느라 요즘 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에 가는 길을 같이 걷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주변에 국민의힘을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주변의 환경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을 꼭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저 혼자 몸 편하려면 네. 국민의힘이 없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탈당하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바꿔야 한다면 당에 남아서 미력하지만 계속해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실질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제가 편하기 위해서 피해 다녀버리면 결국 어떤 변화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더 보수의 심장에 가서 우리 보수의 가치는 이래야 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고요. 또 그래서 미력이나마 좀 바꾸는데 힘을 많이 보태고 싶습니다. 근데 좀 사실 막막하고 외로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 5.18이 1980년대에 있었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도 네, 분명히 그 뿌리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광주 민주묘지 방문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이 광주를 대한민국의 민주화 성지를 넘어서
세계의 민주화 성지로 홍보하고 더 갖고 나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세계 많은 분들이 광주를 방문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 세계 역사를 봐도요. 이렇게 이제 근대에 와서 근현대에 와서 이렇게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투쟁으로 민주화를 어떻게 보면 1980년 광주에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87년 이제 10월 항쟁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우리가 새로운 헌법을 얻을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를 직접 얻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하나의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 또 세계 민주주의의 소중함의 성지 이렇게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그렇게 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김상욱 의원님 네. 광주로 오시죠? 외롭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네? 광주로 오시면. 저희 지역구 주민들과 또 함께 많은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저는 근데 광주가 이번에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취소가 됐고 즉시 항고를 검찰이 하지 않아서 풀려났고 그것과 함께 광주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짧죠. 이번에 구속 취소 때문에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놀라시고 불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저는 법관의 판사님의 그런 판단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이 또 법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큰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대통령 파면을 빨리 시키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대통령 파면이 빨리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만 좀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치의 불안함도 국민들께 여러 가지 염려를 들어서 정말 송구하고 미력하지만 정치를 바로 하는데 그래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또 법치국가 원리를 잘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올리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에는 언제나 손잡는 사람들이 같이 있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